타인에게 베풀면 오히려 내가 행복해진다. 지난주 목요일 저녁이었습니다. 동네 슈퍼마켓 앞에서 한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70줄로 보이는 그 할머니는 무거운 짐을 들고 계셨습니다. 땀을 흘리며 힘겹게 걸음을 옮기는 모습이 안쓰러웠습니다. 제가 다가가 짐을 들어드리겠다고 하자 할머니는 손을 저으시며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결국 집까지 모셔다 드렸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제 마음이 이상하게 가벼워진 것입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따뜻한 충만함이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며 생각했습니다. 10분도 안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힘든 일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행동이 제 하루 전체를 밝게 만들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놓치고 있는 행복의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건 아닐까? 혹시 여러분도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누군가를 도왔을 때 오히려 내가 더 기분 좋아지는 경험. 오늘 이 이야기는 바로 그 신비로운 경험에 관한 것입니다. 한 60대 남성분의 이야기입니다. 은퇴하고 나서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30년을 일하던 회사를 떠나니 삶의 목적을 잃은 것 같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할 일이 없었습니다. 하루하루가 무의미하게 흘러갔습니다. 아내가 걱정했습니다. 병원에 가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거절했습니다. 약을 먹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저 혼자 집에만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을 보다가 잠들고 일어나면 또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석 달째 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파트 단지 게시판에 공고문이 붙었습니다. 독거노인 도시락 배달 봉사자를 구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심코 지나쳤습니다. 하지만 자꾸 그 공고가 눈에 밟혔습니다. 며칠을 고민하다가 신청했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저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점심시간에 도시락을 배달하는 일이었습니다. 첫 배달날을 잊을 수 없다고 합니다. 80이 넘은 할머니 댁이었습니다. 배를 눌렀더니 한참 만에 문이 열렸습니다. 허리가 굽은 할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도시락을 전해드리고 돌아서려는데 할머니가 잡으셨습니다. 잠깐만 있다 가라고 하셨습니다. 혼자 사는데 말벗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안으로 들어가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할머니는 돌아가신 남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멀리 사는 자식들 이야기도 하셨습니다. 30분쯤 이야기를 나누고 나왔습니다. 신기했습니다. 할머니를 위로해드린 것 같은데 오히려 자신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우울했던 기분이 조금 나아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배달날이 기다려졌습니다. 이번에는 혼자 사시는 할아버지 댁이었습니다. 역시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이번에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할아버지는 젊은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그렇게 몇 주가 지났습니다. 어느새 화요일과 목요일이 기다려졌습니다. 배달을 가면 어르신들이 반겨주셨습니다. 자신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자신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것이 삶의 의미를 되찾아 주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우울증이 많이 나아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힘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배달날이 기다려졌습니다. 얼굴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놀랐습니다. 사람이 달라졌다고 했습니다. 예전처럼 웃기 시작했고 말수도 늘었습니다. 무엇보다 눈빛이 살아났습니다. 봉사를 시작하고 나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1년이 지났습니다. 그분은 봉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배달뿐 아니라 어르신들의 장보기도 도와드립니다. 병원 동행도 합니다. 할 일이 생겼고 삶의 의미가 생겼습니다. 무엇보다 행복해졌습니다. 남을 돕는 것이 자신을 치유했습니다. 베풀수록 마음이 풍요로워졌습니다. 이제는 우울증 약도 필요 없습니다. 봉사가 최고의 치료제였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왜 남을 도우면 오히려 내가 행복해질까요? 과학적으로도 설명이 됩니다. 남을 도울 때 우리 뇌에서 도파민과 세로토닌이 분비됩니다. 행복 호르몬이라 불리는 물질들입니다. 또한 옥시토신도 분비됩니다. 사랑의 호르몬이라 불립니다. 이 호르몬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단순히 기분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실제로 뇌의 화학작용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헬퍼 사이라고 부릅니다. 남을 도왔을 때 느끼는 고양감입니다. 마치 운동 후 느끼는 러너 사이와 비슷합니다. 자연스럽게 생기는 행복감입니다. 한 50대 여성분의 이야기입니다. 평생 자기 자신만 생각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가족을 위해서도 살았지만 결국은 자신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남에게 베푸는 것은 손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입원을 뱄습니다.
병원에 누워있는데 낯선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자원봉사자였습니다. 환자들을 돌보러 오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매일 와서 말벗이 되어줬습니다. 불편한 것은 없는지 물어봤습니다. 작은 심부름도 해줬습니다. 특별한 관계도 아닌데 왜 이렇게 잘해주는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퇴원하기 전날 물어봤습니다. 왜 이런 봉사를 하시냐고, 힘들지 않으시냐고. 그분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오히려 내가 더 행복해진다고, 남을 도우면 내 마음이 채워진다고. 그 말이 오래 남았습니다. 퇴원 후에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남을 도우면 내가 행복해진다니. 정말 그럴까? 궁금했습니다. 마침 동네에서 급식 봉사자를 구했습니다.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전에 무료급식소에서 일했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배식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힘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감사하다고 할 때마다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따뜻한 밥을 먹고 행복해하는 얼굴을 보면 기분이 좋았습니다. 몇 달 지나자 토요일이 기다려졌습니다. 급식소에 가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함께 봉사하는 사람들과도 친해졌습니다. 새로운 가족 같았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모든 것을 손해와 이득으로 계산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베푸는 것이 손해가 아니라 투자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 마음에 대한 투자였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얼굴이 밝아졌다고, 인상이 부드러워졌다고, 예전에는 날카롭고 차가워 보였는데 이제는 따뜻해 보인다고 했습니다. 가족관계도 좋아졌습니다. 남편과의 대화가 늘었습니다. 자식들도 엄마가 달라졌다고 했습니다. 예전처럼 잔소리하지 않고 이해해주려 한다고 했습니다. 그분은 말합니다. 봉사가 내 인생을 바꿨다고, 남을 도우며 오히려 내가 더 많이 받았다고, 베푸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 이제한다고 합니다. 베품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큰 돈을 기부하거나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일상에서 작은 친절을 베푸는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지하철에서 자리를 양보하는 것, 무거운 짐을 들어주는 것, 길을 물으면 친절히 알려주는 것, 이런 작은 행동들이 베품입니다. 그리고 이런 작은 베품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한 70대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동네를 청소합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닙니다. 스스로 시작했습니다. 길에 떨어진 쓰레기를 쫓고 낙엽을 쓸어냅니다. 처음에는 이상하게 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왜 남의 집 앞을 청소하냐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저 깨끗한 동네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사람들이 고마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인사를 건네는 이웃이 늘었습니다. 동네 사람들과 친해졌습니다. 외롭게 혼자 살던 할아버지에게 가족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무엇보다 할아버지 자신이 행복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이유가 생겼습니다. 청소할 동네가 있고 지켜야 할 곳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필요한 곳이 있다는 느낌, 그것이 삶의 의미를 주었습니다. 이제 할아버지는 동네의 명물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할아버지를 보면 인사합니다. 어른들도 존경의 눈빛으로 봅니다. 작은 베품이 존경받는 어른으로 만들어준 것입니다. 베품은 받는 사람만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주는 사람이 더 행복합니다. 이것이 베품의 역설입니다. 줄수록 채워지고 베풀수록 풍요로워집니다. 또한 베품은 건강에도 좋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더 건강합니다. 혈압이 낮아지고 면역력이 강해집니다. 우울증과 불안감도 줄어듭니다. 심지어 수명도 늘어난다고 합니다. 봉사를 하는 노인들이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오래 산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베품이 장수의 비결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한 60대 여성분은 요양원 봉사를 합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에 요양원을 방문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노래를 부릅니다. 손을 잡아드리고 웃음을 나눕니다. 처음에는 봉사하러 가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도움을 주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깨달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더 많이 받고 있다는 것을. 어르신들의 인생 이야기를 들으며 지혜를 배웁니다. 힘든 시절을 이겨낸 이야기에서 용기를 얻습니다. 웃음을 나누며 자신도 치유됩니다. 주려고 갔는데 받고 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감사하는 마음을 배웁니다. 어르신들은 작은 것에도 감사합니다. 손을 잡아주는 것만으로도 행복해합니다. 그 모습을 보며 자신도 감사하는 법을 배웁니다. 이제 그분은 요양원을 빠지지 않습니다. 여행을 가도 수요일에는 돌아옵니다. 아프지 않는 한 꼭 갑니다. 어르신들이 기다리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자신이 더 그 시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베품은 또한 관계를 풍요롭게 합니다. 베푸는 사람 주변에는 사람이 모입니다. 좋은 사람들이 함께합니다. 긍정적인 에너지가 넘칩니다. 반대로 베풀지 않고 받기만 하려는 사람은 외로워집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모이지만 점차 떠나갑니다. 주기만 하고 받지 못하면 지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관계는 주고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먼저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먼저 베푸는 사람에게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시 베풉니다. 선순환이 일어납니다. 한 50대 남성분은 재능 기부를 합니다. 평생 컴퓨터 일을 했습니다. 은퇴하고 그 재능을 나눕니다. 동네 복지관에서 노인들에게 컴퓨터를 가르칩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어르신들은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것을 여러 번 설명해야 했습니다. 답답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르신들이 조금씩 배워갈 때마다 보람을 느꼈습니다. 손주들과 영상통화를 할 수 있게 되었다며 감사하는 할머니, 인터넷 쇼핑으로 선물을 샀다며 좋아하는 할아버지, 그 모습이 행복을 주었습니다. 1년 후 수료식이 있었습니다. 어르신들이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정성껏 쓴 감사 편지도 주었습니다. 그날 그분은 울었습니다. 이렇게 보람 있는 일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회사 다닐 때는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높은 자리에도 올랐습니다.